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.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.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. 제가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올해 11월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아직 모든 것이 얼떨떨하고 무섭기만 해요.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이걸 사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게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는데 정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. 첫 번째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?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라 그러면은 믿으셔도 돼요. 네. 각 의과대학이나 각 대학 병원의 이름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. 암과 관련된 정보 책이 있어요. 네. 그런 책들은 신뢰하실 만합니다. 그리고 상당히 신뢰받을 수 있는 암과 관련된 단체,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고요. 국가기관이니까요. 네네.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대한암협회도 마찬가지죠. 맞습니다. 네. 그런 데서 나오는 자료라 그러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음식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다 좋죠. 근데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무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무언가 건강이라는 하는 행위를 할 때 물론 그걸 통해서 얻는 거 역시 있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얻는 부담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불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. 제품으로 나와 있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런 비용을 그래도 조금 건강한 식자재를 사서 내가 그래도 좀 건강한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비용을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항암하고 있는데요. 집에 마땅히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. 요양병원에서는 뭐 온열 치료 꼭 하게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실비보험도 없어서 그런 치료는 조금 사정상 힘들 것 같고 그냥 쉴 것이 필요한데 이런 치료들을 꼭 해야 할까요?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. 지금 이 요양병원, 암 관련된 요양병원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실비보험 때문이거든요. 실비보험이 없으면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요양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 중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상당히 많고 비급여 진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을 삼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비보험 때문인 거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 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실비보험이 있고 없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의 갭이 생기죠. 그렇죠.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런 병원에서 하는 치료 이외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지실 것 같거든요. 금방. 암 요양병원에 주로 누가 가는지 아세요? 대부분 중년 여성이에요. 이분들이 요양병원을 갈 때 첫 번째 이유는 가사일에서 해방되기 위한 게 커요. 내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가사일을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내일까지 누군가한테 떠넘기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.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어머니, 뭐 가족이 혹시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 하신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않게, 아니 뭐 요양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집에서 그 가사일이나 이런 걸 부담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네요. 제일 좋기로는 가족분들의 조금 지지,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도중 그리고 암을 치료한 직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가정적인 가사일에서 여성분들이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 비싼 비급여 치료 없이 순수하게 조금 내가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어떤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영역들이 암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이 암 치료라는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물음표를 던지고 싶기는 합니다. 네, 이제 세 번째 사연은 암이 재발해서 현재 4기가 되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암 치료하지 말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식이요법 철저히 하고 요양하면서 좋아진 사람들이 있다고 자연치유를 주변에서 권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?
우리 몸에는 우리의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.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제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언제든지 생성되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나의 암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죠. 저 산 꼴짜기로 들어가서 살아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때로는 우리한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내가 편안한 환경에 있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면역에는 제일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이것도 하나의 무지의 소산 혹은 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게 이분도 지푸라기 심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혹시나 이 절박한 암 경험자분들의 심정이 여기 맞아요. 오늘 특히 오늘 맞아요. 사연들의 맞아요. 주제는 절절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자연에서 이제 그런 건강한 공기를 맡으시고 뭐 햇빛을 쐬시고 운동 자주 하시고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요?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적인 영역에서의 치료가 더 이상 힘드신 분들도 있기는 하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자연치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권유드리고 싶은 게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권유드리고 싶어요. 가족이 찾아오기도 힘든 아무리 좋은 환경은 막상 나한테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암을 극복하는데도 암을 받아들이는데도 가장 유익한 환경,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사연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. 저희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에 그 아래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우리 광쌤께서 조언을 이야기? 조언? 지지? 조언, 격려? 다 주실 겁니다. 고잉원 토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암 경험자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됩니다. 네.